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쌤과 함께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 이야기하는 사람인 시적 화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시적 화자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인이 시적 화자를 설정하는 이유와 시적 화자의 등장 방식 3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즉, 시적 화자의 개념, 시적 화자의 등장 방식 이렇게 2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시적 대상도 덧붙여 알아볼게요. 시에서는 시인을 대신해 이야기해줄 인물을 설정해서 내세우는데요. 이게 바로 시적 화자예요.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시적 화자는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시인이 새롭게 창조한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란 시를 통해 부연 설명해 볼게요.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일까요? 쉽게 말해 시 속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겁니다. 엄마, 누나라는 호칭과 반말을 쓰는 것으로 짐작해 보면 시적 화자는 어린 남자아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 시를 발표할 당시에 김소월은 21살의 청년이었어요. 시인과 시적 화자가 동일인일 때도 물론 있지만 이 시처럼 시적 화자를 시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이 시를 통해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시의 화자가 어린아이가 아닌 시인 본인이고 그래서 제목이 어머니여 누님이여 라고 가정한다면 벌써부터 안 귀엽잖아요. 전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시인이 왜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화자로 설정할 때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시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어린 남자아이를 시적 화자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시인과 시적 화자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제 시적 화자가 시에 등장하는 방식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시적 화자가 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시적 화자가 시에 드러나지 않고 누구인지 추측할 수도 없는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시 속에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볼까요? 시적 화자는 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에도 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는 말이 시험에 나온다면 시 속에 나 혹은 우리라는 말을 통해 시의 화자가 직접 드러난 경우를 이르는 말이에요. 시에 나라는 말이 등장하면 표면에 드러난 화자를 내세운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인데 짐작은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를 감상하면 엄마 누나라는 호칭에서 시적 화자가 어린 소년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를 살펴볼게요. 이 시에서는 나가 나오지 않고 누가 말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경우엔 시적 화자보다 시적 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핵심적인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 찾고 시적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시를 읽으면 돼요.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무엇일까요? 폭포가 시적 대상이므로 폭포를 중심으로 폭포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설정하는 시적 화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 앞으로 시를 공부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직접 시적 화자를 찾아보세요. 분명 시적 화자뿐만 아니라 시적 대상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쌤과 함께 심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